목요일 아시아 증시 먹구름이 낀 듯한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새벽들은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합의 소식에 웃음 짓나 싶었는데 기대감보다는 추가 관세 인상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대체적으로 파란불을 켜다가 현재 각권지수와 상해종합지수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협상의 주인공 베트남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46%였던 상호 관세를 20%로 낮추고 대신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없애서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종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소식에 베트남 증시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아가는 모습인데 당장 오늘은 탄력이 커 보이진 않지만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대단한 건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39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견조하게 139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 증시 분위기와 다르게 일본 증시는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니케이 지수, 미국과 베트남 무역 합의 소식에 상승장으로 개장했지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죠. 현재 일본은 미국과 7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한 번에 모든 관세 갈등을 해결하길 원하고 미국은 자동차 무역을 적자 줄이기를 위한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는 입장 차이가 부각되면서 더뎌지는 모습입니다. 지체되는 양국의 무역 협상에 오늘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니케이 지수가 보합권에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수급이 다 베트남 쪽으로 관심이 쏠린 탓인지 나머지는 힘이 없습니다. 특히 항생 지수가 오늘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알리바바가 3%대, 샤오미가 4%대 하락불을 켜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24,000선이 무너진 항생 지수입니다. 현재 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저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인도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6일부터 해서 조금은 이제 손절 흐름이 좀 흐름으로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26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1.2% 가까이 이제 니프티 50 sensex 지수가 상승하면서 9월 최고치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만 6월 30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최근 금융주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하기도 했고 시장이 소폭 약세를 보이고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도 증시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서는 해외 변수로는 미국 인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고용 지표 변화에 따른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높이 강세 긍정적이지만 이제 내수 금융적인 건전 측면에서는 은행 부실 위험이 단연의 최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서 최근 무디스에서 발표한 바로는 인프라 대출 규제 완화가 은행 대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 IT 내수 섹터 펀더멘털 기반 접근으로 인도 시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 흐름 그리고 환율 리스크를 좀 신중하게 점검하면서 인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베트남이 인도보다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의외로 인도가 좀 늦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도 임박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곧 타결이 좀 될까요? 네, 7월 2일 날 발표 나온 것처럼 베트남과 미국 간의 이제 초기 관세 프레임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 인도 간 협상에 대한 비교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주셨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베세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인도와도 이제 매우 큰 협상이 근접해 있다라고 언급했었습니다. 협상이 결국 이제 클라이맥스로 접어들었음을 좀 시사하는 바인데요. 지난주 발표에 따르면은 자동차, 철강, 농산물 관세 등 쟁점에서는 좀 난관이 계속 존재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7월 9일 일정보다는 좀 완화된 인터림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현지 소식통 정보에 따르면 7월 9일 전에 임시 합의 이후에 2025년 올해 가을 정도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를 하고 있고 인도 상공부 장관 역시 이제 가을 전후 목표를 재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서 먼저 진행됐었던 베트남과의 이제 프레임워크 협정에 도달한 부분에 있어서
인도보다 앞선 초기 단계 합의에 체결된 사례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도에게도 단계적 협상 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단계로는 즉시 타결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인터림 딜이 될 거고, 2단계로는 농산물, 자동차 등 민감한 분야는 올해 가을까지 보완협상하는 형식이 현실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례처럼 초기 프레임워크 체결이 가능하고 이후 국내 민감 이슈에 대한 보완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현재 인도 현지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사님, 인도의 6월 제조업 PMI가 58.4, 이게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그러던데 인도 경제 상황 지금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발표된 PMI 수치만 놓고 본다면 제조업 확장이 뚜렷하고 쉬지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으로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 주문이 2005년 이후에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좀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생산량이 작년 4월 이후 최고 속도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고용에 대한 부분도 PMI 주사 이후에 최대폭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인도 시장은 이런 지표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제조업 수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은행이라든지 인프라 자본재 섹터의 상승 모멘텀을 좀 제공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PMI 발표 직후에 이제 제조업 관련 중소형주나 소재 관련 주에 대한 단기적 매수세가 또 유입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고용 생산 확대에 대한 확신을 좀 제공하기도 하곤 하는데, 인프라, 기계, 중공업 그리고 실물 경제와 연관한 업종에 긍정적이고 증시 사이와의 이제 선순환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정이나 글로벌 외부 변수 그리고 인도 국내 소비 흐름 변화의 합을 같이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인도 시장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한 이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